혹시 밤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겨우 눈을 붙이시는 분 계신가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온몸이 천근만근이고 멀리도 멍해지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약 50%가 수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불면증 환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계시거든요. 수면장애 환자도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침대에 누운 채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호흡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숙면 유도 호흡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확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오는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자율신경이 있거든요. 교감신경은 낮에 활동할 때 활발하게 작동하는 신경이에요.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교감신경이 과하게 흥분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신경이에요.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교감신경이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긴장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 잠드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자주 깨게 되는 거래요. 걱정이나 고민이 많으시면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더 잠이 안 오시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만성 불면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하버드 의대 출신 앤드류 웨일 박사가 만든 478 호흡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수면 유도 호흡법 중 하나인데요. 폐에 산소를 가득 채운 뒤 천천히 내뱉으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원리예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편하게 누우신 다음에 입을 다물어 주세요.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를 세시면 돼요. 이때 배가 풍선처럼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깊이 들이마시는 게 포인트예요.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숨을 다 들이마셨으면 이번에는 그 상태로 7박자를 참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을 천천히 세시면서 숨을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살짝 벌리시고 8박자 동안 후하고 천천히 내뱉어 주세요.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배를 안쪽으로 당기면서 숨을 길게 내보내시면 돼요. 이 과정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요. 하다 보면 온몸이 스르르 풀리면서 정말 졸음이 밀려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7박자 참기가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3, 5, 6 이렇게 박자를 줄여서 시작하셔도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하는 거예요. 내쉬는 숨이 길어질수록 부교감 신경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호흡법인 복식호흡을 알려드릴게요. 복식호흡은 횡격막을 이용해서 깊고 느리게 숨쉬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호흡은 대부분 가슴으로 하는 얕은 호흡이에요. 이 튼 호흡은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기 때문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복식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면서 미주신경을 자극해요. 이 미주신경이 바로 부교감신경의 대표적인 신경이라서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먼저 편하게 누우신 다음에 한 손은 가슴 위에 올려주세요. 다른 한 손은 배꼽 바로 위에 살짝 얹어주시면 준비 끝이에요.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때 가슴 위에 올린 손은 움직이지 않고 배 위에 올린 손만 올라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숨을 들이마실 때 4가지 세시고 넷째 때는 6에서 8가지 세시면 좋아요.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심장 박동이 차분하게 안정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몸이 나른해지면서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복식호흡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숨을 내쉴 때 온몸의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해요. 따뜻한 물속에 천천히 몸을 담그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편안한 느낌을 상상하면서 호흡하시면 정말 금방 잠이 오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방법인 점진적 근위원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미국 의사
에드먼드 제이콥슨이 개발한 방법으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근육에 일부러 힘을 꽉 줬다가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뺀 때 근육이 더 깊이 이완되면서 몸 전체가 편안해지는 원리인데요. 먼저 누운 상태에서 양손을 주먹 쥐듯이 꽉 힘을 줘보세요. 5박자 동안 꽉 쥐고 계시다가 힘을 탁 빼시면 돼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손가락이 저리저리 풀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풀리는 느낌에 집중하시면서 깊게 숨을 한번 내쉬어 보세요. 다음은 양쪽 어깨를 귀에 닿을 만큼 으쓱 올려보세요. 5박자 동안 힘을 주고 계시다가 스르르 내려놓으시면 어깨가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양발에 힘을 주셔서 발끝을 쭉 앞으로 뻗어보세요. 역시 5박자 후에 힘을 빼시면 종아리와 발이 시원하게 풀리실 거예요. 이렇게 손, 어깨, 배다리, 발 순서로 온몸을 한 바퀴 돌리시면 되는데요. 전신의 긴장이 다 풀리고 나면 몸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워지실 거예요. 점진적 근이완법을 하신 뒤에 아까 배운 478 호흡법을 같이 하시면 효과가 정말 좋아요. 몸의 긴장을 먼저 풀고 호흡으로 마무리하면 최고의 수면 루틴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478 호흡법으로 코로 넷, 참기 7으로 8세번 반복이었죠. 두 번째는 복식 호흡으로 배를 부풀리며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 점진적 근이완법으로 근육에 힘을 줬다가 빼는 걸 온몸에 반복하는 거였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호흡법들은 매일 꾸준히 하실수록 효과가 커진다고 해요. 뇌가 이 루틴을 기억해서 호흡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잠들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낮에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하시면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돼요. 저녁 식사 후 가벼운 걷기 운동도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게 좋아요.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을 보시면 더 루라이트 때문에 더 잠이 안 오시거든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시고 적정 온도를 맞추시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이 방법들을 한 달 이상 꾸준히 해보셨는데도 불면증이 계속되신다면요. 꼭 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알려드린 호흡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에요.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숙면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밤은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